이게 6월 4일 기사인데, 요거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네, 천공이 5월 16일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산유국이 된다면서 우리나라 밑에 가스, 석유가 많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말을 또 바꿨습니다. 최근 들어 천공이 말을 바꿔서 기름 있어도 캐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기름을 캐갖고 나오면 사람들이 게을러져. 아, 그럼 뭐해서 먹고 살자는 거야? 어? 아니, 우리나라에 천연자원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가 뭐 개발하면 잘 산다고 이걸 했다가 이게 아무래도 사기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딱 나니까 뒤에 가면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말을 바꿨어요. 기름이 있어도 뽑으면 안 된대. 뽑으면 나라가 부자가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면 국민이 게을러지고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공정법 13,320강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이거 최근 영상이거든요. 한 20분 정도 됩니다. 이거 제가 봤는데, 봤어? 네. 야, 이제 너도 곧 그 제자 되겠다? 아니, 근데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게, 이 새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봐, 맨날 이 논리 정연하고 확실한 설명에 대한 송 작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 아, 이게 무슨 말, 도대체 무슨 나 말 무시당한 하는 것 거지?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 스크립트 일부를 제가 뺏겨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삼천리 금수광산 여기 뿌리에는 영투성이에요. 영이 많대. 영투성이라서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이 자원이었어? 몰라.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에너지하고 영하고 이거를 섞어 쓰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건들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자체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파내버리면 그 에너지가 약해져요. 아니, 무슨 말인지 에너지를 알겠어요? 파내면 파낸 에너지가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지하에서 못하던 일들을 지상에 와서 막 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동해 안에 석유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수한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 밑에 어마어마한 질량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맨날 질량 엄청 많이 얘기하거든요. 질량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건드려도 돼요. 아저씨, 오던 땅이든 5km만 파고 들어가면 다 에너지에 없는 광물이 없어요. 그게 듣다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이 새끼 석유공사의 그 선임 연구원 아니야, 혹시? 말하는 게 딱 그쪽인데? 내가 볼 때 이거 하기 전에는 윤석열 발표하기 2주 전에는 저기 산유국 된다고 했잖아. 네. 그 전에 주식 사놓고 다 뛰었잖아요. 이 주식 뺄 것 같아. 나 이거 주식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그때는 산유국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한다? 아니, 뭐. 말이 돼요, 이게? 그 신이사장 계좌 까보면 되겠네. 한 달도 안 지났어, 이거. 천공이 여자들한테 무통주사 맞지 말고 고통 없이 교훈 못 얻는다, 반성한다 생각하고 견뎌라라고 얘기하니까 여자들이 뭐냐, 네 머리털이나 수염을 우리가 한번 뽑아볼 테니 견뎌봐라부터 시작해서 너 치과 가서 너 저기 마취 없이 입 뽑아라 이러면서 지금 여자들이 천공의 적으로 다 돌아섰네요. 아, 굉장히 좋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통주사를 싫어하시는 우리 건희 형님께서도 앞으로 시술 받으실 때 마취하지 말고 받아보시라고. 지금 꼭 권해드리고 싶네요. 주사 의혹 있는 것도 몸 아파서 주사 의혹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반성한다 생각하고 견뎌요. 그리고 주사 의혹 같은 거 나오게 하지 마시고. 그 주사 의혹도 이게 수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경찰이 불러가지고. 근데, 그 최재형 목사님이, 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말 못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조사를 안 하고 항목에서 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위사실로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카드를 안 보여준 거지. 나 지금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지금 뭔지 몰라요, 저도. 자꾸 나한테 뭐냐고 물어보지 마.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재판사가 되면 갈 테니까, 일단 처벌해 주세요. 고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경찰이. 결국 그 항목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진짜 김건희 신성화 하나를 위해서 모두 올인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현재로. 그래서 천공이
이 사람이 진짜 주식 샀는지, 이 주변 사람들이 주식 샀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과연 이제 윤석열이 안 하겠다고 할 것인가? 성공이, 왜냐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 건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면, 아니, 이걸 계속 강행을 하면 이제 일종의 성공 스승님에 얘기라- 대한 처음에 거역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에서 이제 천공이 힘이 세냐, 엑슨모빌이 힘이 세냐, 요거를 우리가 조만간 확인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엑슨모빌이 무조건 이겼다, 이씨. 늘 언제나, 이 동해안 시추가 들어설 때부터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사기고, 배우는 엑슨모빌이다. 아직까지 엑슨모빌이 숨어 있다가, 이제 슬슬 구원투수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구원투수라기보다는 자백인 거죠. 이 새끼들 반드시 산자 위에 끌어내가지고, 이거 청문회 해야 됩니다.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네, 동해가스정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기업 중 한 곳에서 액트지오의 보고서를 직접 추가 검증했다고 석유공사가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 이름은 비밀 준수 계약 때문에 못 밝혔습니다. 그래서 MBC가 취재를 해보니 이 기업은 엑슨모빌로 확인됐습니다. 너무 빤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미래를 내다보는 천리안 아니겠어요? 잠깐 어떻게 알았대? 엑슨모빌. 진짜. 그냥 나는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촉이 있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생활의 달인처럼 뭔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는 일 처리에는 반드시 하자가 보여요. 본인 사업 빼고는? 어? 본인 사업 빼고. 나도 많이 봤지, 내 스스로도. 근데 그때는 내가 저건 해결할 수 있어라고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네. 지금 엑슨모빌과 석유공사가 그 단계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엑슨모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거 충분히 로비로, 언론 장난으로 누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다른 그룹이 들어오게 되면, 진짜 쉐보론이라든지, 세브론이라든지, 진짜 제대로 된 메이저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손을 대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날아가는 거야. 즉, 설거지를 할 사람도 엑슨모빌밖에 없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엑슨모빌이라고 하면 엑슨모빌 활동하는데 이걸 받을까봐 이직거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석유공사 사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석유공사 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여러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 5개가. 라고 했는데 그 회사 이름 안 밝혔어. 예. 근데 안 밝혔는데 MBC가 알아보니까 추가 검증 맡긴 업체가 엑슨모빌이었던 거야. 당연하죠. 다른 업체들도 모르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동해 앞바다에 100km도 안 되는 지역에 140억 배럴 규모의 막 사우디만한 규모의 유전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예전에 1mm라도 있었으면 이걸 얘들이 모르겠냐고요. 박정희 때 했겠지. 만약에. 이미 와서 그때 팠지. 근데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도 저것도 장난질 치는 거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여기 15년 처박은 호주 업체도 욕하면서 갔잖아요. 속았다고.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야 여기 석유 나오면 절반 네 줄게 그랬는데도 안 왔다고요. 그래서 이 석유공사 사장이 이번에 엑슨모빌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너무 엑슨모빌스러운 애들하고 지금 뭔가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짓말들을 몇 가지 했어요. 첫째, 이 언론 발표를 할 때 투자를 약속해서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이 회견이 끝나고 바로 개별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거는 투자 유치가 아니고요. 투자 확정도 아니고 투자 검토 단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도인 거고 투자가 결정된 바는 전혀 없는데 그런 시뻘건 거짓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이번에 모든 사람들 인맥들이 다 엑슨모빌과 같은 대학교랑 연동돼 있잖아요. 아브레오도 15년간 엑슨모빌에서 네. 근무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상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주고받았던 보고서나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자료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했겠느냐는 거지. 이 날이요, 석유공사의 기업가치 평가 발표일이었어요. 그래서 석유공사가 무슨 등급을 받았을까요? C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도나기 직전이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B등급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작년에 우리 모르게 저지른 게 맞나 봐요. 작년에 엄청난 자본 잠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석유공사 담당자들은 다 문책을 당하거나 잘리거나 왜 경영성과가 있다이 하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뜬금없이 석유를 들고 온 거죠. 누가 봐도 정말 건의스러운, 경교로운 타이밍에 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레유 관련해갖고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자료를 줬냐라고 봤더니 실제 국내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수준의 굉장히 초기 자료를 준 거예요. 최신 자료는 없었다. 네, 최신 자료 자체가 없고 그 자료를 보고 뭔가 유추해낼 수 있는 정도는 국내에 있는 이게 자체 연구소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만 줬어. 그랬기 때문에 아브레유는 어쨌다? 자료를 받기도 전에 느낌이 왔다. 한 번에 알아봤다. 한 번에. 이게 자료를 받기도 전에 저기에는 석유가 있어. 석유의 냄새가 나. 그 비슷한 사람이 천공인데.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얘도 천공 미국 제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스승님이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애초에 석유공사가 14억 배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14억 배럴이라는 말은 없었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매장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만큼 있다는 얘기가 실제 14억 배럴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요런 면적과 요런 구조 안에서 진짜 많이 들면 막 안에 막 기름이 막 뭉글뭉글 터져 나오기 직전까지 차 있으면 14억 배럴이라는 거고, 실제 14억 배럴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뽑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추를 통해서 뽑아 쓸 수 있는 양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석유공사가 이 동해가스전 이 유전을 쭉 해오는 과정에 경제성을 11조 원으로 판단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이걸 뭐라 그랬냐? 140억 배럴에 2100조의 가치가 있는 유전이다라고 뻥을 튀긴 거예요. 물론 성렬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써주는 대로 읽었겠지만 이겁니다. 이게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원래 올해만 해도 11조로 석유공사가 올 2월까지만 해도 유전평가 이익을 11조 원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대통령 발표까지 단 100일이에요. 100일 만에 이 11조가 갑자기 2262조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정상적인 직원이, 정상적인 공무원이 지가 작년까지 해갖고 이거 11조인데 파고 어쩌고 하면 결국 파봐야 그거 인건비 안 나오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넉 달 만에 2,000조가 넘는 20배 넘는 금액으로 뻥튀기를 시키는데 외압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박지원 왜 이걸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국정원 시절부터 아마 이에 대한 국내 정보들 다 관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23년 말에 액트주가 분석 결과를 마쳤고 올해 1월 26일에 석유공사 이사회가 시추를 의결했는데 그래서 5월에 시추 드릴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6월 3일에 유전 이거 보고받고 내가 승인했다 이렇게 해버렸잖아. 심지어 앞뒤도 안 맞는 거야. 10월달 가서 본시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료 검증도 제대로 안 됐고요. 그동안 있던 기존 자료에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초음파 탄성 검사를 한다든지 인공위성으로 지질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를 들어서 시험 시추를 한다든지 아니면 폭발물로 갖고 지질 구조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어디에 뚫을 건가라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이에 지금 6월 달이잖아. 넉 달 후에 본시추 구멍을 뚫겠다는 거야. 이건 말 그대로 천공이 여기 뚫으면 나와라고 짚어주기 전에는 누구도 이 시공을 못합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1,0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누가 책임지려고 그걸 하냐고. 140억 배럴. 14억 배럴이 아니고. 그렇죠. 140억 배럴. 이 어마어마한 개사기를 석유공사 직원들이 단독으로 친다? 아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 이거 미친 짓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사실은 윤석열도 입만 턴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발표해 줌으로 주가 부양하는데 입만 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놈이 엑슨모빌인 거예요. 그 엑슨모빌이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시추비 내가 내고 나중에 나오면 얼마 갖고 갈게.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을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시추비 부담 문제라든지 나중에 광고권에 대한 이익 지분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냥 엑슨모빌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석유공사 사장의 말뿐이지 나머지는 하나도 데이터가 없어요. 엑슨모빌도 검증했다. 그러니까 고까지. 엑슨모빌이 검증을 왜 해? 엑슨모빌에 있던 직원이 검증을 했지 엑슨모빌이 회사 차원에서 이거 제안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왜 나머지 4개 회사들한테는 이런 제안이 안 가냐고. 그리고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 프로젝트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있게 개발 계획 발표를 하는데 엑슨모빌의 검증이 큰 역할을 했다. 한 적이 없다니까, 엑슨모빌은. 엑슨모빌 자회사나 뭐 엑슨모빌 관련된 사람이 와갖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엑슨모빌은 한국에 본사도 없어요. 그 자동차용 엔진오일 만드는 그 모빌 그 공장 하나 있고요. 그거 관리하고 뭐하고 있는 직원 한 20여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 짓도 안 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대한민국 석유가스 수입의 25%, 30%를 하고 있고 거기로 수수료를 수조 원씩 떼먹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뭐 애초부터 시추에 관심이 있어갖고 연구원을 보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거기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원들을 이 엑슨모빌에서 일 못하고 말 잘 듣고 양심 없는 새끼들 뽑아가지고 쭉 갖다 꽂아준 거야 지금. 그 새끼들 갖고 대한민국 돈을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는 겁니다. 제일 큰 수입원은 현재까지는 가스나 석유 팔고 거기서 중개로 따먹는 거였어요. 근데 얘들이 바꿨다니까? 앞으로 시추 사업도 하겠다고 바꿨어. 왜? 다른 데도 다 시추 사업을 하거든. 특히나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남미 이런 데서 계속해서 새로운 유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시추 회사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파이오니어를 인수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5, 60조를 주고 그 파이오니어가 2월 달에 상장돼갖고 정상적, 인수돼가지고 되자마자 바로 나온 게 동해유전 이 얘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메인 이벤트는 전부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석유가 안 나오면 거들떠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추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파볼게. 한 10개만 파보면 될 거야. 그래서 100개 파잖아요. 그럼 10조 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개발해도 기름값이 11조 원밖에 안 돼. 10조를 시추비로 파면 어떡해. 왜 10조야? 2200조인데. 이 그림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엑슨모빌의 사업에 우리나라의 국고가 유용되고 있는 거예요. 유용되고. 나중에 지켜보세요. 여기에 대한 시추 모든 권한이나 이런 것들 엑슨모빌한테 다 떠넘겨주겠지만 엑슨모빌이 시추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 뭐 투자를 하기로 했다? 전혀 없어. 일단 파보고 나오면 견제성 보고 그때 가서 우리 얘기합시다. 요렇게 나오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벌인 거고요. 그걸 이렇게 벌일 수 있다는 거는
이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감독기관, 내지는 권력자들이 자기 말을 다 들을 거고 시키는 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이 엑슨모빌 경영진들의 타성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쇼를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엑슨모빌이 했다고 하니까, 투자한다고 하니까 시추 관련된, 석유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아, 그 시추 파이프 만드는 이 철강 업체들 주식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거 아니다, 오늘 천공이 안 한다, 어떻게 될까요? 내려와겠죠. 줄줄이 폭락하는 겁니다. 아, 진짜 천공주네, 이거 진짜. 그래요, 이건 천공주예요. 아니, 사실상 모든 게 천공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천공 연구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그 동영상 계속 봐야 돼, 그러면? 계속 보면서 요 사업은 뭐하고 연결될까? 끔찍. 아니, 그 지금 관련된 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이 석유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저출산 전세주도 이걸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애완동물주까지 다 이걸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와 천공과 건의와 성렬이가 하긴 뭐 들어있는 거예요. 상속세, 뭐, 종부세 이런 것도 뭐, 다 천공이. 그쪽 안에서 나온 거. 정부세 문제, 아니, 상속세 문제 얘기할까요? 상속세 60%까지 되면 안 돼, 그거! 나라가 그 돈 다 갖고 가면 안 돼! 30% 해야 돼! 라고 얘기하자마자, 윤석열이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상속세가 30%로 딱 나온 거예요. 응? 천공이 30%로 낮춰야 된다라고 4월 달에 얘기를 했더니, 6월 달에 가뜩이나 재정이 없는데 상속세 30% 하는 걸로 개헌하게 고치겠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라스푸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아, 진짜. 이게 정말. 천공의 나라야, 진짜. 아, 정말 천공의 나라. 아, 우리가 천공의 라퓨타였어. 에이씨. 네. 우리가 아, 대한민국이 천공의 라퓨타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네, 빨리 이 정무위 같은 데서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입법청문회를 해가지고 천공을 불러야죠. 아니, 부르는 걸로는 안 돼. 압수수색 해야 돼. 압수해봐야 뭐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아, 글자를 몰라서. 글자를 모르니까 무슨 다이어리가 있었겠어요, 일기장이 있겠어요, 노트북이 있겠습니까? 전화기도 없나? 글자 몰라서 상관없나? 누가 걸어는 주는데 전화는 직접 전화기는 받기만 했겠죠. 만일 천공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 이 새끼 또 경력 사기친 거야. 문맹 아닌데 문맹이라고 사기를 친 거죠. 천공 앞에서 천공 욕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과연 좋은 아이디어예요. 천공 강의할 때 프레카드에 천공은 나쁜 새끼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천공이 저 프레카드를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요 정도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엑슨모빌 거는, 이거는 진짜 옛날에 일본을 뒤흔들었던 뭐 로키드 마틴 스캔들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규모와 큰 장기적인 비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꼭 한번 드러내갖고 탈탈 털게 되면 친일파들 털어내는 것처럼 친미파들 털어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